박근혜 없는 밤 간절히 원했습니다. 박근혜 아니 최순실의 아바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1473일 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의 사인의 아바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 봄이 다 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 백천산 제1호는 사드 배치 철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촛불의 힘은 사드 배치 철회로 뭉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사인 박근혜 씨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권좌에서 강제로 쫓겨난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당장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없애는 자 가장 큰 벌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자유발언 좀 많이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자, 구호로 우리 율동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근혜는 깜빵으로, 사드는 미국으로. 준비되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됩니까? 오늘 앵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서 보니까요, 예, 광장이 너무 이렇게 환해진 것 같아요. 예, 천막도 없어지고,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자, 웃으면 좀 그러니까요. 잘 못하시니까 함성 한번 해봅시다. 함성. 이렇게 좋은 날, 자, 여러분 함께 함성 5초간 시작! 한 10초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바타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죄들 중에서요, 다른 것은 뭐 세월호든 뭐든 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의 행세를 하지 못했다는 것들, 그게 가장 큰 죄가 됐고요. 그것은 당연히 물러내야 돼야 될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작은 것 하나 해결했고요. 이제 더 큰 것 하나 남았죠. 사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촛불의 힘은 사드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종경 위원장님, 이 좋은 날 잠시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 탄핵은 됐고 앞으로 사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이 마음 졸이셨죠? 예, 인간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 박근혜 이제 갔습니다. (92일) 만에 이제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우리 사드 철에 이 탄핵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정문을 읽는 과정에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탄핵을 인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대통령 박근혜가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했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으로서의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모든 지위를 박탈한다. 그거였습니다. 파면 선고가 내려지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한승호님, 감격의 벅찬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이고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뵙겠습니다라고 또 한참을 그렇게 멍하게 했습니다. 이제 인간 박근혜에 대한 형사처벌은 검찰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곧 이제 새로운 정권 출범되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경찰들이 행해왔던 그런 행태로 수사는 안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를 바라보는 검찰, 박근혜의 철저한 비리를 파헤쳐서 그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적 청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근혜와 부역을 했던 모든 청와대 그리고 관료들 다 그에 걸맞는 자기들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하나 대통령 끌어내리는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간 4년 동안 엉터리 정책, 모든 정책 전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국회를 무시했고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사적인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만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누가 어떠한 회의 체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는지, 이 사드에 관여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해온 것을
예상치도 못하고 아니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우리 국민들을 200일, 300일 동안 이 길거리로 내몬 이 정책 결정 과정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은 우리 정치권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무게 중심 이제 민주당이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껏 보여준 민주당의 사드에 대한 대책 미온적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나마 늦게나마 의원총회에서 이제 사드 문제 차기 정권에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당내 사드 특위 즉각 가동 그리고 각 국회 상임위별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세 가지 사드에 대한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많이 시시탐이지만 이제는 그런 분명한 것은 이제 새 정권 들어서기까지 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반드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된다 한들 이 사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 의미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탄핵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사드 문제 그리고 박근혜가 이제까지 저질러왔던 모든 정책들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사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문제만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과 이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고 평화 없이는 이 한반도는 결코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김천 대한민국 김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절차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민국 국방장관 행정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우리 김천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등기조차 진행되지 않은 롯데골프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대상자를 성주 군수로만 제한을 하고 성주군에만 대외비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200일 이상 이 차디찬 길바닥에서 싸워왔던 우리는 아무런 영향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왔습니까? 국방부가 아무리 사드로 인한 피해가 없는 김천이라고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김천시장은 사드가 들어오는 저 롯데골프장은 김천을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 김천 주민의 생존권과 이 김천 주민의 후세를 위해서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당당하게 국방부가 김천시장과 협의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사드 메이다 기지 3.6km까지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바로 농서 쪽은 거기에 편입이 됩니다. 철조망이 골프장만 두른다 해서 김천에 영향이 없습니까? 김천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전쟁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과연 우리 김천과 무관하단 말입니까? 절차적으로 국방부가 김천과 무관하다고 공문을 줄지언정 우리 김천시장은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정책에 사드 정책에 협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김천시장이 김천 시민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주 군수만이 아니라 이 김천시장도 국방부 장관에게 당당하게 저 골프장에는 결코 사드 들어올 수 없다고 버텨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코 김천이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반드시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광화문 촛불에 탄핵의 촛불을
우리 사드 철의 촛불로 다시 밝히기 위해 우리는 서울 상경투쟁,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제1호 사드가 철폐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나가도록 우리 함께 해쳐갑시다.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네는 갔다. 사드도 가라. 사드도 가라. 사드도 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싸움, 질 수 없는 싸움, 결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기분 좋으셨죠? 우리 그 영상 한 번 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못 봤습니다. 1박 2일로 어딜 갔다 오는 연수 때문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걸 못 봤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판결 내는 모습 한번 같이 보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눠보자고요. 준비됐습니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의
특정인 2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된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송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이제 사인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없어집니다. 5년간의 경호와 경비 추가 5년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해주는 것이죠. 더 간편한 것은 18년의 법칙 잘 아시죠? 아버지 18년, 그 다음에 정치를 언둔생활 18년, 박근혜 정치 18년. 예. 그런데 다시 기다리고 있는 18년은 과연 무엇일까요? 혼자서 빨래도 하기 힘드실 거고 맨날 추앙만 받았던 공주님께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18년 동안 다시 보살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 구판이 끝났습니다. 그 중에 아주 더러운 싸늘한 잡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구판이 끝났으니까 그 상을 물리고 세상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이 바로 선나라, 법이 존중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곧 법인 나라, 그런 새파리 짜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사드 때문에 송영길 국회의원을 만나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광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늘 다들 일찍 끝나고 가서 술 한잔 해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저번에 부지협상 하는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꼭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자자, 그리고 우리 그날만 슬퍼하자, 이렇게 결의했죠. 예,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닭다리 뜯으면서 치맥 한잔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저도. 어제들 다 내기했어요, 내기. 저도 대덕 가가지고 저녁에 내기 했거든요. 저희는 탄핵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내기 안 하고, 뭐 탄핵은 반드시 된다, 다 그 정서니까. 몇 대 몇이나 내기했는데 저 8대0 내기했습니다. 8대0. 그래서 10만원 빵 제가 이겼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들어가서 10만원 빵 홍금 내야 됩니까? 아주 술값인데, 술값이라서 어쨌든 고민하겠습니다. 되게 오늘이 역사적일 겁니다. 저희는 지금 평화광장에서 오늘로 이렇게 맞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백성들이 만들어온 정치,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정치 다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 하면 우리가 다 무슨 날인지 알죠, 그죠? 우리 태극기를 봅니다. 유관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앗아간 태극기, 오늘 진정한 태극기로 이 광장의 깃발로 걸리는 겁니다. 태극기는 우리가 국가 민족을 수호하겠다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당기국의 태극기가 아니라 우리의 태극기로 다시 이 광장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드 깃발과 태극기 함께 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4월 19일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시절을 열었습니다. 5월 18일 군사권력에 맞서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시 직선제개헌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3월 10일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우리 미래가 있는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이것을 열겠다는 국민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가 박근혜 탄핵의 결과를 열었다는 역사의 내용으로 반드시 교과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애들 생일 잘 기억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 생일날도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들이 전화해서 미역국 안 끓여주면 생일도 몰라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3월 10일은 국민의힘으로 위대한 역사를 개척했다는 것을 우리 광장의 시민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될 듯 합니다. 어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늦어서 광장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200일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며칠이 될지 모르는 날들 순탄하지 않고 막막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처음에 촛불을 들 때 과연 이 국방과 안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드가 뭔가 길을 열 것인가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부지 협상이 됐지만 또 새로운 길, 탄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송영길 의원 간담회는 시기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았죠. 그죠?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탄핵과 더불어서 이 정부는 진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면 차기 권력이 누구가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박근혜가 식물 권력일 때도 사드의 문제를 강행하는 힘을 가지지만 지금부터는 차기 권력이 누가 되는가가 실제적인 또 다른 권력을 갖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십시오. 더민주 우리가 가서 그렇게 농성하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특위 구성하라. 국회 부진 동의하라. 그렇게 우리가 가서 농성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더민주가 뭘 결정했습니까? 특위 구성하겠다. 그리고 국회 비준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장으로 저희 3주째 성주 김청 엄불과 요구한 심정은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해라. 그분이 지금 외통위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국회 내에서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심재경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어제 더민주가 심재경 의원을 외통위원장을 사드 반대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도 안 됐던 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잘 보십시오. 탄핵소추가 끝나고 나서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탄핵 구간에서 뭐 했습니까? 밀실적으로 롯데하고 합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배치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밀실행정과 졸속행정을 진두지휘한 게 황교안입니다. 그 또한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똑같은 국정농단을 황교안식 국정농단을 강행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생과 선거를 제외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황교안은 진행하지 말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영길 의원. 간담회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국회가 이제 특위 구성과 사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비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된 권력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지 않겠다. 문재인은 전략적 모호성에 갇혀서 두 달을 왔다. 그렇지만 자기가 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상 이 전략적 모호성에 갇히지 않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정부로 이관해라. 그리고 어떠한 국방부도 어떠한 지금의 진행 행위를 중단하라. 이걸 국방부와 비서실에 명확하게 전달하겠다. 이것이 결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촛불의 힘, 내일은 서울로, 소성리로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3월, 제가 봐선 3월은 우리에게 박근혜와 사드가 없는 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잔혹한 봄이 될 수도 있는 게 3월입니다. 이 3월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문재인의 캠프든 출마자들의 캠프든 달려가서 사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 이제는 적폐청산의 촛불로 가야 합니다. 그 적폐청산의 1호가 사드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이 적폐의 1번의 과제이고 이 싸움은 반드시 지금부터 중지하고 자기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재논의 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이 3월의 투쟁은 2월보다 더 다급하게 더 힘차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의 오산 비행장에 내린 사드 포대가 인근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인근은 뻔합니다. 미군 기지죠. 그럼 외관에 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에 촛불에 국민의 촛불에 사드를 함께 할 것을 결의해 나가야 되고 또 가까이 와 있는 이 두 개의 패트리어터 아니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잔혹한 3월입니다. 이 싸움 성주김 창원불교가 막지 못하면 이 3월은 우리에게 비참한 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시간을 나시고 시간을 쪼개고라도 우리는 이 사드북이 육로로 이동하는 거 몸으로 막아야 된다. 이 내 몸 던져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결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직팀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잔혹한 3월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근해 없는 3월, 사드 없는 3월, 우리에게 진정한 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봄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그리고 평화광장의 촛불의 힘으로 막아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그네는 감옥으로, 사드는 미국으로.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으시면은 시간이 금방 가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날, 또 오늘 불상사가 일어났죠. 한국에서 또 이렇게 좀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두 분이 또 생명을 잃었다는 어떤 것을 뉴스를 한번 봤는데, 제발 생명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이 일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쁜데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한성호님. 크게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를 처리하라! 예, 사드는 처리할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오롯이 기록돼야 되는데, 김종경 공동위원장님이 거짓은 아닌데 사실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김종경 위원장하고 전하고 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것은 좀 전에 우리 박경범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일 서울 상경 투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아무리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도 그걸 수확해서 탈곡을 해서 원하는 소비자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내일 상경 투쟁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쟁! 투쟁! 사드 철회는 간단하게 줄 몇 번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봄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야권에서 된다고 해서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의 주체가 되는 서울에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국 각 단체의 집합회입니다. 결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표를 의식해서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스스로 나서서 합니다. 내일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쟁! 목소리가 적고 가신다는 말씀이 적기 때문에 제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투쟁! 투쟁! 다른 하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주인이십니다. 제가 장례 질서를 위해서 말씀드리건데 엊그저께 200회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비준을 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산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건데 장례를 통제하는 집행부 몇 분이나 사진을 찍으시는 몇 분 외에는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맨 뒤에 계시거나 차가 다니는 공간과 우리 본진 사이를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옆에 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 투쟁력을 결코 높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저도 일개 시민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여태 우리 집행부를 믿고 온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몇 번을 말씀드린 거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대우를 이뤘지만 내일은 왔다 갔다 하시는 집행부, 그 다음에 사진 찍는 몇 분 외에는 맨 뒤에 포진하시든가 택시와 본진 사이를 메꿔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한번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다.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태 그랬듯이 우리는 서로 아껴야 됩니다. 내 입안에 스여치어도 깨물고 딴소리 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계신 분이 한 번만 안 보여도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다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율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피로가 누적돼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친지나 가족, 가까운 분이 상을 당해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하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당면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이 결코 싸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행! 박근혜가 없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사드를 철회시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끓여도 조미료를 넣을 때, 본 메뉴를 넣을 때 불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걸 어떤 용기에 담아야 되는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김천의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결코 털골마타 소란도 없이 사드 철회 그날까지 어깨를 걸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면전에 두고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드를 보내고 이 다음에 우리 박희주 의원의 건강한 팔을 보고 싶다면 끝까지 격려하고, 저 사람이 일당만을 하니까 내가 만분의 일을 하는 게 뭔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박희주 공동위원장님, 저 왼쪽 손이 제 손이 아닙니다. 다리 끄는 것도 제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말의 치중이 될 뭔가 잘 아시고 끝까지 사드 철회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를 철회하라! 우리는 하나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춥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냅시다! 오늘 참 기쁜 날인데 오늘 우리 시민들 말을 참 많이 듣고 싶었었는데 좀 못한 것은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박병준님 잠시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안녕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만 안녕하십시오. 내일부터 또다시 투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안 했는 말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보니까 몇 명의 엑스맨이 있어요. 서석구라는 인간, 이제 보니까 우리 도와주는 엑스맨이 있었어요. 맞죠? 김태우 변호사라는 놈, 그것도 엑스맨이에요. 김진태도 안 그런 줄 알았더니만 엑스맨이야. 이인재 마찬가지, 김문수 마찬가지, 다 우리를 도와줬던 엑스맨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엑스맨 역할을 안 했으면은 오늘 5대3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그 탄핵 인용 파면했는가 하면은 근혜가 스스로 자해했어요. 맞죠? 안 받는다. 그랬잖아.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없는 거를 스스로 몸으로 보여줬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맞고 검찰 특검 대면 조사 안 받았어요. 스스로 자해행위했습니다. 그 밖에 황교안이 이런 사람 여러 사람의 엑스맨이 있어요. 우린 엑스맨 덕분에 오늘 좋은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22분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마치면은 어디 가서 닭다리 뜯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사드는 곧 물러날 것 같습니다. 예, 구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부역자도 감옥으로. 예, 고맙습니다. 예, 우선 공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상당히 바쁜 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정투쟁이 있습니다. 2시에 미 대사관 앞에서 행사 있고요. 4시에 본대 함께 참가합니다. 그리고 5시에 우리 율동망 거기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발언이 소송리 분회회장 김순범 분회회장님께서 거기서 사드 발언 시간 얻어놨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든지 많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롯데 CC에 참모총장이 온답니다. 11시에. 네, 김천에 계신 분들은 소승리로 11시 전까지 최대한 많이 집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오후 3시에는 프리마켓이 열립니다. 여기서요. 거기 소승리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여기 필요한 물건들 값싸게 많이 사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필요 없는 물건들 있으면 여기 기부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이거 공지사항은 이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상의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오를 때까지.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 반대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공연할 팀들입니다. 사드 반대 보물이죠. 전국 보물 이루입니다. 예. 자, 오늘 기분 참 좋은 밤입니다. 우선 오늘 하루 정도는 기분 좋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시거든 예, 약주도 한 잔씩 하시고 예.
그렇게 뜨거운 밤 보내세요. 자, 9월은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결성전, 결사투쟁, 사드배치 막아내자! 자, 내일은 바쁜 날입니다. 열심히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